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상담소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맺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지?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지? 왜 내 인생은 항상 늘 이렇게 빡빡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설정값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설정값이란 운명이 될 수 있거든요. 태어나 보니 뭐 부모가 금수저에 훌륭하신 부모, 더할 나위 없는 설정값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설정값이란 태어났더니 어떠한 부모와 그리고 어떠한 환경, 이미 정해진 설정값인 거죠. 왜냐면 그 설정값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설정값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기게 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진 설정값이 이제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정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정값이란 유독한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유독한 부모란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해를 입히는 부모, 그리고 자식을 너무 함부로 막대하거나 자식을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이러한 모든 부모들을 유독한 부모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유독한 부모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거든요. 이것도 설정값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엮이는 가정이란 가정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때로는 부모가 뭐 심한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은 뭐 폭력을 자주 쓰는 부모이거나, 이러한 이제 부모 아니면은 부모가 아니어도 유독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너무 예민한 언니인 거예요. 언니가 막 화만 내면은 나한테 막 화풀이 하고 막 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항상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나는 늘 그 언니 옆에서 언니 눈치 보고 언니의 분위기에 맞춰서 살살살 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나는 그 유독한 형제 자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 외에도 가정 환경은 좋았는데 내가 자라면서 학교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것도 내가 이런 좋지 않은 설정값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내가 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정값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겠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설정값이란 좋지 않은 설정값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부정적인 설정값이 정해져 버리면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러한 설정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왜곡된 사고를 갖는 사람이거나 왜곡된 생존법으로 살아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담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무엇이 문제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이고 나만 이렇게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항상 안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란 유독한 부모인 거예요. 그러면 유독한 부모에게서 자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애정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거는 고사하고 나에게 막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비난을 주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나는 내가 생애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은 나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다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부모에게서 받은 그 느낌대로 상대를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계속 비난이나 학대나 아니면은 무관심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순간에 상대가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은 저 사람도 나를 되게 무시하거나 저 사람도 나를 되게 싫어하거나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생존법이란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온 날은 온 집안이 살얼음판인 거예요. 벌벌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분위기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막
아양도 떨고 막 재롱도 떠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내키진 않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만의 생존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때로는 어른이 됐는데도 내가 내 마음에서 내키지 않아. 근데 그냥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면은 내가 내키지 않는 일들도 하는 가식적인 사람? 그래서 항상 늘 내 인생에 대해서 씁쓸한 뒷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막 이제 가정 폭력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살림들도 다 던지고 부시고.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자란 사람은 공포,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내가 좀 나보다 강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해보지도 않고 해버리면 나는 그때는 가장 비겁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나약한 사람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생존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담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의 핵심은 왜곡된 사고와 왜곡된 생존법을 우리가 바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고치거나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하면서 읽어내는 그 과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소에 가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불편한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설정값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왜 우리가 한번 좀 찍고 넘어가야 되냐면 나는 이 설정된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진 정해진 설정값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도 할 수 있는 나이고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정해진 설정값에 의해서 부모에게 지금까지도 복종을 한다든지 부모 앞에만 가면은 내가 뿔먹은 벙어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눈치를 보는 자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나이가 먹도록 30이 되고 50이 되고 했는데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정해진 설정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정해진 설정값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정값으로 사신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인생은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어느 시점에서는 터닝포인트를 한번 해야 된다. 직진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진으로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유턴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냥 정해진 설정값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예요. 불편한 대로 그냥 불편한 대로 부딪히는 대로 다치는 대로 상처받는 대로 나는 계속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이 힘든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정값 안에는 인생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설정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란 나 누구는 나 뭐 최영란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떠한 인생으로 끝을 마감하고 싶어. 이러한 인생의 공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근데 항상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공식 안에 무엇을 대입을 해도 나는 정답을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숫자, 공식 안에 있는 내 그 인생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는 무언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할 일들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 설정값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노트를 하나 아니면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정해져 있는 설정값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어떤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양육이 되면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쓰는 거고, 또 이쪽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내가 그래서 아니면은 지금 내가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전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감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분노감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늘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할 말도 못하고 늘 참고 나를 눌러놓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억제된 감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문제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쫙 써보는 거예요.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내가 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내가 부모가 너무 드세고 세다 보니까는 항상 눌러놓는 감정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억제된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긴 것은 아닌가. 원망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러한 식으로 내가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상담소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못한 상태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내가 남아있다면은 나는 지금 이 문제점의 원인이 지금 멈추지 못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상태로 계속 그 문제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한 번쯤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반드시 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그 원인을 멈출 수 있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인에 따른 결과,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분노가 많이 차 있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늘 나한테 자신감이 없고 비겁한 사람으로 살아가 라는 이러한 결과들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찍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설정값, 여러분의 설정값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과 그 설정값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을 멈출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설정값 중에 유독한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자가치료도 할 수 있긴 하는데 때로는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겁나고 나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내가 좀 그 유독한 부모를 어떠한 식으로 바라볼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